자, 그러면 일단 숙제에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숙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473번? 자, 473번. 자, 다음은 단백질 X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나타낸 건데, 자, DNA의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전사가 이루어졌을 때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을 써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전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보적 결합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염기 부분에 티민이 존재하지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티민이 있어 없어? 없었죠. 대신 뭐가 있어? 유라실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상보적으로 결합을 시켜 본다면 CGG GAA CCA AGA AGA GGG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달라붙는 RNA는 A에는 뭐가 붙어야 돼? T가 붙어야 되는데 T가 있어 없어? 없잖아. 대신 U가 붙는 거죠. 그리고 G에는 C, G, T에는 A,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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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G, G, A에는 T가 없으니까 U고요. U, C, U, U, C, U, C, C,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면은 RNA에는 A에는 U, G에는 C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야. T에는 A. 알겠니? 또 질문. 471번이요. 471번. 사람의 소화 과정에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이고 말테이스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다. 아밀레이스가 엿당을 분해하거나 말테이스가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까닭을 서술해 보래. 자, 그러면 아밀레이스는 원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걸 말해. 근데 이제 말테이스는 엿당을 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죠. 녹말을 엿당으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이 짓거리를 할 때 녹말을 엿당으로 해주는 거는 아밀레이스가 해주는 거고 엿당을 포도당으로 하는 건 말테이스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바꿔서 할 수 있냐를 묻는 거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효소의 특징으로는 키워드가 이런 게 있었죠.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딱 맞는 효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쵸? 즉, 녹말이라는 기질에는 입체 구조가 딱 맞는 게 누구예요? 아밀레이스가 딱 맞는 거야. 그리고 엿당이라는 기질에는 입체 구조가 말테이스가 딱 맞는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효소 기질 특이성에 의하여 효소는 단백질로서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즉, 그 입체 구조 결합 부위에 딱 맞는 기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밀레이스에는 엿당이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말테이스에는 녹말이 결합할 수 없다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와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주면은 정답 처리가 될 거야.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내용 이해돼? 또 질문?
없어요? 찬호는 질문 없니? 찬호? 없어 질문? 찬영이 없니? 자, 오늘 할 부분 들어가 봅시다. 자, 195페이지 산화환원 반응. 자,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들 중에서 중요한 반응들이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단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 수소, 전자에 대하여 봤을 때 이 세 가지 물질을 얻거나 잃었을 때 각각 산화됐다 혹은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 결론은 산소를 얻으면 우리가 산화됐다라고 하고요. 산소를 잃었으면 우리 환원이라고 하고, 수소는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 전자도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산소, 수소,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큰 틀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교재 순서대로. 자, 첫 번째로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게 있죠. 자, 광합성과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생명체 역사에서도. 그치?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자, 광합성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자, 원래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있었어, 없었어? 원래는 산소가 없었어. 원래는 산소가 없었는데 이런 세균이 출현을 해요.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출현을 합니다. 지구에, 원시 지구에. 근데 이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뭘 하는 녀석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었죠.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 뭐 있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들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이 윤택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소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 이제 자, 산소라는 게 만들어졌어. 근데 이때 최초에 만들어지는 산소는 어디에 용해가 돼요? 바다에 용해가 돼. 알겠어? 바다에 용해가 되다가 이후에 바다가 포화됩니다. 포화. 그러니까 더 이상 산소가 녹아있지 못하게끔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포화가 된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화가 된 뒤로부터는 대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내는 거죠. 대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많아지겠지? 대기 중 산소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서 오존이 돼요. 오존. 대기 중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 오존이 되는 거야. O3가 오존이죠. 그러면 결국 이 오존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건 오존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오존층. 그럼 이렇게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생명체들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생명체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알겠니? 광합성이라는 사건 자체가.
근데 이 광합성이 화학 반응 종류로 따지면 산화하는 반응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호흡도 보자. 호흡. 자, 요 호흡이라는 걸 말하는 세포호흡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포호흡. 그러면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줬던 게 호흡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호흡 역시 산화하는 반응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철의 재련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철이라는 거 우리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속 중 하나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기도 하고, 철이라는 게 재련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기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치? 철기 시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치? 청동기, 철기 때. 철기 시대가 되면서 전쟁, 파워가 세지죠. 그치? 철을 다룰 수 있는 민족들이 이제 파워가 세졌을 거고, 또한 농기구도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농업 생산량도 증가해서 먹는 것도 잘 먹게 됐었어.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면 철이 좀 이제 많이 발견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치? 산업혁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혁명이라는 것도 추가가 되죠. 그치? 그래서 철 재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교통혁명, 산업혁명 등등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이끌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끌어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어. 왜? 자연계의 철이라는 원소는 항상 산소와 반응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산소와 반응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연계의 철은 철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Fe2O3 SiO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이게 뭐야? Fe2O3.SiO2 요게 철광석이라는 광물이에요. 철광석은 철이 아니야. 화학식을 봐봐. 철이야? 철이 아니야. 철을 포함하고 있는 돌덩이인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철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철을 뽑아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는 산소 없애야 되죠. 그리고 요 SiO2 요것도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 산소를 잃게 하는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요 녀석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철 재련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했고 결국 교통혁명,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세 번째. 자,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화석연료라는 게 나타나면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질 때 아니죠. 아니야.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죠.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관리해줘야 되는 녀석이 누구야? 이산화탄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화석연료라는 걸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서 신나서 쓰죠. 그냥 신나서 써. 막 석탄 막 태우고 막 석유 다 태우고 막 신이 나서 쓰다가 무지해서 쓴 거죠. 일단 쓰다가 점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막 올라간대. 누구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었죠.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바꿨죠, 또. 그치? 우리한테 뭐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지구의 역사도 바꾼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연소라는 건 당연히 누구와 반응하는 게 연소야? 연소라는 것 자체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와 반응하는 거를 연소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이것도 무슨 반응이야? 연소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듯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광합성, 호흡, 철회제는 화석연료 이런 것까지 해서 봤을 때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크게 바꾸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이제는 요 광합성, 호흡, 철회제련, 화석연료의 연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화학식으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갑시다. 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보시면은 산화라는 건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거는 산화도 일어났을 땐 환원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산화가 일어났을 때는 환원도 일어난다. 왜? 얻고 잃는 반응이지 결국에. 얻고 잃는 반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반응에서 뭔가를 얻었다면 다른 물질은 잃은 물질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어떤 한 반응에서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서로 주고받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산화만, 환원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구리의 연소, 그리고 산화구리의 반응, 요거까지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할게. 네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완화. 자, 책에서 반응식을 쓸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지만 또 꼭 그 반응식만 얘기할 건 아니야. 알겠어? 그냥 그래서 적어주시는 게 쭉쭉쭉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서 첫 번째로 구리의 연소가 나왔죠. 구리의 연소라는 건 구리가 누구랑 반응하는 걸 말해? 산소와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 그러면 연소가 되면 생성물로는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 본다면은 산소가 2마리니까 구리도 2마리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따집니다. 구리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당연히 산소와 반응했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때 산소는 자, 산화구리 속에 산소로 들어간 거죠. 이때 우린 이 녀석을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은 구리는 산소를 얻었는데 산소는 산소를 잃었다가 되는 거죠. 말이 돼, 안 돼? 산소가 산소를 잃어버렸대. 이상하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 산소의 환원은 산소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이거 전자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야기는 해볼게. 자, 구리는 여기서 원자 상태죠. 여기서 산소도 산소 원자들이 결합한 상태지. 근데 CuO가 되면은 Cu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구리 입장에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는 걸로 해석이 된다면은 전자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니까 전자 잃으면 산화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리고 산소도 여기 산소 원자들이 있는 거죠. 산소 원자가 반응을 하니까 O2 마이너스 산화 이온이 되네. 이 말은 음이온이 된 거니까 전자를 얻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심플하게 구리는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산화인 거고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산화된 물질이 있었다면 환원된 물질이 있어. 그러면 산소는 환원된 거야 라고 생각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반응이 구리의 연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구리는 무슨 색 금속이에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을 띠는 금속이고요. 산화구리가 되면은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구리는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기억해 줘. 자, 그럼 두 번째. 산화구리의 환원. 산화구리의 환원 반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다시 구리로 되돌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거부터 보자. CuO가 수소와 반응하면 구리가 되고 H2O가 발생을 합니다. 개수는 그냥 다 1대1 대 1이야. 그럼 보면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구리가 환원됐어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수소는 H2O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수소는 산화된 거야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산화구리, 검은색 산화구리를 수소와 함께 반응시켰더니 다시 붉게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지. 왜? 수소가 산화구리한테 산소를 뺏어가 줄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런 반응도 있어요. 산화구리를 탄소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구리가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런 반응도 있어. 그럼 얘는 개수 맞춰봐야 돼. 자, 그러면 결국에 산소가 두 마리니까 COO가 두 마리고요. 구리도 두 마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되죠? 그리고 산화환원 연결해보면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구리는 환원됐고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탄소가 산화됐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검게 변한 산화구리가 붉게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이 반응의 경우에는 실험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자, 시험관에다가 산화구리를 넣어 놓습니다. 검은색 산화구리를 넣어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석탄을 같이 넣어 놓는 거야. 탄소, 뭐 활성탄이겠죠? 탄소를 같이 넣어놔. 이래 놓고 여기를 가열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요 시험관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차근차근 요 밑부분에 붉은색 금속이 쌓여요. 점점. 이게 구리가 되겠지. 되니?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시험관 바깥쪽으로 어떤 기체가 발생할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거라는 사실이 알죠. 우리는 반응식을 보면.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석회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석회수. 빨대를 꽂아서. 그러면 실험 결과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로 들어가니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겠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거다. 되죠? 그러면 요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위에 썼던 요 반응이죠. 그치? 그러면 요 비커에서 발생하는 반응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석회수라는 거는 CaOH2 수용액이 석회수야. 2 수용액이 석회수.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CaCO3와
H2O 요렇게 되는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지. 그치? 그럼 CaCO3는 누굴 말해요? 탄산칼슘 앙금의 한 종류지. 흰색 앙금. 이것 때문에 뿌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죠. 즉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니? 그래서 실험 세팅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놓고 여기를 가라고 하고 여기를 나라고 했어. 그럼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주면 돼.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험 하나 더 있어. 지금 우리 산화구리를 계속 환원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속불꽃 가열. 속불꽃 가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불꽃을 보면은 불꽃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 속불꽃이 어딜까? 여기가 아니야. 요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불꽃이라는 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꽃 부분이 다 속불꽃이에요. 알겠니? 겉불꽃이라는 것도 있는데 겉불꽃은 어딜 말하냐면은 요 불꽃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이외로 그 바깥쪽에 일렁일렁 되는 곳이 있어요. 알겠어? 일렁일렁 되는 곳. 그 일렁일렁 되는 곳이 겉불꽃이야. 그래서 불꽃의 위치는 안 보이는 곳이 겉불꽃이고 보이는 곳이 속불꽃이야. 돼? 그럼 겉불꽃, 속불꽃을 이해해 보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분명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얘들아. 연소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연소가 일어난다는 건 산소의 접촉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가 주입되는데 산소는 겉부분에는 산소 접촉이 활발하겠죠. 그치? 근데 이 산소가 속으로는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속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왜? 겉에서 이미 다 타버리지. 겉에서 이미 다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겉부분에는 산소 접촉이 활발한데 속부분에는 산소 접촉이 별로 없어. 그러므로 겉부분에서는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겉불꽃은 온도도 높고요. 연소가 일어날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 근데 속불꽃 같은 경우는 연소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불치곤 온도가 낮아. 알겠죠? 온도가 낮고요.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불완전 연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물질은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충분하게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나 이산화탄소 아니죠. 일산화탄소가 속불꽃에 존재하게 돼요. 알겠어? 연소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형태로 나오는 거야. 속불꽃엔 쟤네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를 만나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해요. 뭐 한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가열을 하면 여기 부분이 점점 빨갛게 변해. 뭐 뜨거워서 빨갛게 변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구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왜? 속불꽃에 뭐가 있으니까?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속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속불꽃. 되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리와 관련된 실험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구리의 연소, 산화구리의 환원, 요거 말고 세 번째, 광합성도 한번 얘기해보자. 광합성. 광합성 반응식 본 적 있어요. C6H12O6. 이건 포도당이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보면은 탄소가 6개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탄소도 6개여야겠죠. 수소가 12개네. 그러면 물 분자의 수소도 12개여야 되니까 물 분자가 6마리고, 그럼 여기에 산소가, 이산화탄소에 산소는 12개가 있고요. 물에 산소는 6개가 있으니까 12 더하기 6 해서 18이 되네. 그럼 18개인데 여기에 6개가 있네요. 나머지 12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산소는 6개가 되겠지. 이게 이제 광합성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누구와 누구랑 연결될까? 이런 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탄소부터 연결하시면 편할 거예요.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탄소 있는 애들끼리 연결해 그냥.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랑 연결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반응 후에 산소가 원래 여기 몇 개야? 12개죠? 12개인데 6개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때 이산화탄소는 환원된 거죠. 이산화탄소는 이때 환원된 거고, 그러면 물은 산소가 되겠지. 나머지 하나 남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산소가 6개인데 12개가 되니까 산소를 얻었지? 그래서 산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광합성은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도 볼 수 있어. 봐봐, 왠지 봐봐. 자, 여긴 수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수소를 얻었죠.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과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의 얻고 잃음은 반대의 관계에 있어. 즉 산소를 얻으면 산화, 수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아니, 잃으면 산화야. 반대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를 잃었을 때 환원이죠. 그러면 수소는 얻었을 때가 환원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가 없었는데 수소를 얻었지,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수소가 있죠. 근데 수소가 없잖아. 수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즉 광합성의 경우에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볼 수도 있고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자, 호흡도 얘기 마저 해보자. 호흡. 광합성 호흡은 세트야. 자, 호흡은 C6H12O6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누구랑 반응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하지. 개수 맞춰보면 똑같겠네.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6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산화와는 마찬가지로, 자, 포도당은 탄소끼리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됐죠? 산소가 6개였는데 12개로 늘었어. 그럼 이때 포도당은 산화된 거고, 쉽게 봐도 돼. 얘가 산소랑 반응하고 있잖아. 그럼 산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산소는 그러면 당연히 환원이겠지?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산화와는 반응이다. 이해해 주면 되고. 자, 네 번째.
자, 철의 재련. 아까 철의 재련 이야기는 했었죠.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철의 재련은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적어놔. Fe2O3의 환원이라고. 자, 철 재련이라는 게 무조건 환원이 중요한 거야. 왜? 철을 재련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에서 철을 뽑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광합성에서 철광석에서 철을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철광석이라는 녀석한테 무조건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철광석에서 산소를 무조건 제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철광석의 환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용광로를 그려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 자, 용광로에다가 가열을 할 건데 뭘 가열할 거야? 여기다 재료로서 Fe2O3 SiO2 이게 누구야? 철광석이죠. 얘를 집어넣고 또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코크스라고 불리우는 석탄을 집어넣을 거야. 코크스라고 불리는 석탄. 그리고 하나 더. 석회석도 집어넣을 거예요. CaCO3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는데 코크스는 여기에서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석회석은 여기에서 SiO2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야. 자, 그러면 반응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순물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건데 이 불순물이 SiO2거든.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물질이니까. 이 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줬던 물질이 석회석이지. 그래서 석회석부터 반응이 시작이 돼. CaCO3가 열분해되어서 CaO2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고 이때 발생한 CO2는 배기가스로 날아가 버립니다. 배기가스로 날아가고 나머지 그러면 남은 CaO가 두 번째 불순물인 SiO2와 반응하여 CaSiO3라는 물질을 만들어. 다 엉겨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불순물 자체가. 그래서 CaSiO3가 만들어졌네. 자, 이 녀석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슬래그라고 불러요. 슬래그. 그냥 찌꺼기라고 생각해줘도 좋지만 재활용을 합니다. 슬래그를 우리가 어디에 쓰냐? 슬래그는 벽돌이나 아스팔트를 만들어낼 때 재활용을 할 수도 있어.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순물은 다 없애버렸죠. 슬래그를 만들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소를 없애줄 건데 산소를 없애기 위하여 넣었던 물질이 코크스죠. 근데 용광로 안에서 이놈의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가 일어날 건데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이때 나오는 거는 일산화탄소가 나와.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개수 맞춰보면은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연소는 일산화탄소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물질인 일산화탄소가 이제 드디어 Fe2O3 산화철과 반응할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산화철에 산소가 3마리가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산화철의 산소 3마리를 일산화탄소가 가져갈 건데 일산화탄소는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했겠지.
그러면 산소 하나를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근데 3개를 없애줘야 돼. 그러면 이때 필요한 일산화탄소는 몇 마리여야 돼? 3마리여야겠지. 그래서 산소를 하나씩 가져가게 되면 2마리의 철과 3마리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되니?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따져보면 Fe2O3는 철이 됐으니까 Fe2O3는 환원된 거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된 거지. 산화환원 반응이었네. 자, 근데 3번 반응도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된 거죠. 그리고 산소는 여기 산소랑 연결되면서 산소는 환원됐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요 1, 2번 반응이 있죠. 1, 2번 반응. 문제에선 얘네가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이제 5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자,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우리 메테인 생각할 수 있겠죠? 메테인. 메테인이 쉽게 생각하면 LNG예요. 액화천연가스, LNG. 그러니까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CO2와 H2O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부터 맞춰야겠죠? 여기가 2구, 여기가 2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탄소부터 연결하라 그랬어. 탄소부터.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메테인은 산화된 거고, 자, 산소는 물이 되면서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하겠지. 이거 역시 우리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이 녀석은 수소가 이뤄졌으니까 수소를 잃으면 산화,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 산화환원. 자, 또 한 번 해볼게. 많이 쓰는 게 C3H8 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프로페인이란 가스인데 프로판 가스. 프로판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또 물이 만들어져. 개수 맞추는 거 한번 연습해 보자. 탄소부터 무조건 맞추면 돼. 탄소가 3마리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무조건 3개. 수소가 8개니까 물은 몇 개일 거야? 4개가 되죠. 그러면 산소가 6개에 4개니까 총 10개. 그래서 산소는 5마리라고 해주면 되지. 이것도 산화환원 따지면 당연히 프로판이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프로판은 산화되는 거고, 산소는 동시성에 의하여 환원되었다 라고 해줘도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 화석연료의 연소의 화학 반응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거든. 규칙성 하나만 만들어 보자. CmHn이라는 탄화수소가 있으면 이 녀석이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몇 개인 거야? MCO2인 거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물은 2분의 NH2O지. 탄소가 M개니까 이산화탄소가 M개일 거고, 수소가 N개이니까 물 분자에서 수소가 2분의 N, 물 분자 자체가 2분의 N개여야 수소가 N개가 되겠지.
그럼 산소는 2m개 플러스 2분의 n이죠. 그치? 2m 플러스 2분의 n이야. 근데 O2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m 플러스 4분의 n이죠. 그 절반만큼. 2분의 n이잖아. 2m. 2m 플러스 2분의 n이잖아.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거라고? 반으로 나눠줘야 O2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m 플러스 4분의 n이네. 이해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니?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까지 하면은 우리가 산소에 의한 산화반응은 웬만한 건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어. 물론 뭐 다른 반응식도 너무나도 많지만 많이 출제가 되는 반응식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만 일단은 잘 판단해 주시면 돼. 알겠어? 그리고 전체 반응식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X라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고 있어. X는 무조건 산화야. 그럼 산소는 환원이고요. 아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판단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항상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 수업을 하게 되면은 통합과학에서 산화환원 반응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애들이 쫄아. 갑자기 막 반응식이 따드드드드드 나오니까. 반응식에 막 이제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우린 없죠. 그냥 반응식은 너무나 편리한 거야. 그냥 이 원소 기호들만 눈에 익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들에 쫄지 말고 반응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만 일단은 잘 찾아줄 줄 알면 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용어 정리 하나만 더 마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하자. 별표. 산화제,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산화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화제라는 말도 있죠. 소화제. 소화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을 소화제라고 하죠. 그래서 소화제란 요 제자 앞에 붙은 걸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킨다. 그럼 산화제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산화시키는 물질이야.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제는 그러면 환원시키는 물질이지.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시키는 물질이야. 그러면 이 두 개념을 동시성이랑 묶어보자. 동시성은 뭐라 그래서?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동시성에 의하여 산화제는 산화를 시키는 물질인데 산화를 시키려면 해당 물질은 뭐가 돼야 돼? 환원돼야 돼. 환원제는 환원시키는 물질이니까 동시성에 의해 누군가를 환원시키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산화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봐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얘한테 산소를 줄 거야. 내가 여기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얘한테 산소를 이렇게 줘. 그러면 난 산소를 잃었죠? 얘는 얻었지. 내가 얘를 산화시킨 거지. 그러면 산화시킨 거니까 나는 산화제야. 근데
산화제지만 산소를 잃었지? 나는 환원됐어요. 산화를 시킬 땐 본인이 환원될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지, 다시. 그럼 내가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뭐 했어? 산소를 뺏어갔지요. 결국엔. 산소를 뺏어가면서 본인은 산화된 거지. 근데 나한테 산소를 뺏어갔잖아. 그러면 얘는 나를 환원시킨 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환원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미야. 주고받고니까 누군가를 산화시키기 위해선 자신이 환원돼야 돼. 환원시키기 위해선 자신이 산화만 돼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한 번만 해보자. 자, 요 반응에서 요 코크스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코크스는 환원제지, 환원제. 자, 요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일산화탄소 역시 환원제죠. 그래서 뭐 산화제를 고르시오, 환원제를 고르시오라고 얘기한다면 동시성 개념에 의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좀 더 빠릿하게 문제를 풀려면 산화제를 고르시오, 그냥 바로 환원으로 가세요. 환원제를 고르시오, 바로 산화로 가세요. 그러니까 산화제, 환원제는 그냥 반대라고도 생각해도 돼. 산화제는 환원 고르라고, 환원제는 산화 고르라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원리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산화제, 환원제 개념까지 알면은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일단 좀 다 해봤다고 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까지 좀 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전자에 의한 산화완원 이것도 한번 마저 해보자. 자, 전자에 의한 산화완원에서는 일단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먼저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걸 말하기 때문에 어떤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우린 산화됐다라고 얘기하겠지. 왜?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어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산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그러면 환원이라는 건 전자를 얻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반대로 어떤 양이온이 다시 금속 원자가 되면 이때 환원됐다라고 얘기하겠지. 왜? 양이온이 금속이 될 때는 다시 전자를 얻어야 할 테니까. 돼요? 이런 원리인데 금속마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을지 얻을지에 대한 반응성 서열이 있어.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서열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책의 순서대로 쭉쭉쭉 적혀 있을 거거든. 적어 볼게. 요 순서예요. 요 순서. 그래서 요 순서대로인데 여기 제일 처음 끝은 칼륨이고요. 여기 제일 처음 마지막은 여기 금이네. 그럼 반응성이 큰 쪽은 어디겠어? 칼륨 쪽이겠지.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수은, 백금, 금 뭐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 보통 뭐 귀금속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지. 왜? 안 변하니까. 그러므로 칼륨 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칼륨 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금속 반응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인 금속이 반응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걸 말해. 그래서 금속 반응성은 전자를 잃기 쉽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화되기 쉽다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쉽다. 최종적으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면 바로 반응을 좀 시켜보도록 하자잉. 첫 번째로 CuSO4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는 경우에 대하여 한번 볼게.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비커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구리 이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황산 이온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아연으로 된 아연판을 꽂아놨어요. 아연판을. 그럼 이렇게 아연판을 꽂아놨을 때 반응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부터 비교를 해보면
금속의 반응성부터 비교해 주셔야 돼. 금속의 반응성부터. 금속 반응성을 보면 구리는 여기에 있고요. 아연은 여기 있네. 그럼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지. 즉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쉽고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야. 구리보다. 그러면 아연판이 이 용액에 들어왔을 때 썩 기분이 좋진 않겠지. 그죠? 왜? 아연이 더 반응성이 커서 아연이 더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쉬운데 들어왔을 때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해? 구리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아연 입장에서는 저 구리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마음에 안 들겠지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 아연이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야.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녹아 나와요. 그럼 반응식 적어보면 아연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걸로 나올 건데 이때 두 개의 전자, 이 위치가 참 중요해. 아연이 잃어버린 두 개의 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용액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속막대 안에 그대로 놓고 나오는 거야. 알겠죠? 금속막대 안에 그대로 놓고 아연 이온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 금속판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왜? 전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는 양이온을 잡아당길 거라서 이때 구리 이온을 잡아당길 겁니다. 이렇게. 그럼 구리 이온이 잡아당겨져서 이 막대에 부딪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요 두 개의 전자를 구리 이온이 얻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반응식 적어보면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일어나는 거야. 석출. 그러니까 이제 용액 속에 녹아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녹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전체 반응식. 아연은 구리 이온과 반응하여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는 석출됐다.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리를 바꾸는 거야. 반응성이 큰 녀석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이 석출된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리 바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환원 따지면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됐다 라고 하는 거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때 구리 이온은 환원됐다 라고 얘기해요. 돼요? 주의해줘야 돼.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다 얘들아.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고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야. 구리는 어디에 있어? 생성물에 존재하죠. 그치?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돼? 반응물에 있는 거예요.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고 구리 이온이 환원됐다라고 기억해주고 또 하나 책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산구리 소용액은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을 띠죠? 그치? 파워에이드 색깔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파워에이드 색깔이 되냐면 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라고? 푸른색이야. 구리는 빨간색이고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이온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지. 구리 이온의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이 용액의 푸른색은 진해질까 연해질까? 푸른색이 연해진다라고 겉보기 성질이 나오겠죠. 이해돼? 겉보기 성질이 이렇게 푸른색이 점점 연해지면서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 먼저 기억. 이 실험이 진행될 때 용액 속에
이온수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 이온수 변하는 걸 보면 아연 이온이 한 마리가 튀어나올 때 구리 이온 하나가 석출되는 거지. 그리고 또한 음이온인 SO4 2-는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았지. 그러면 양이온만 결국에 1대1로 교체되는 거 아닐까? 그죠? 교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네, 이 반응에서는. 용액 속 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자, 니은. 근데 문제에서 니은을 물어보기 위해 이걸 줬다라고 해볼게. 원자량은 구리랑 아연을 비교했을 때 아연의 원자량이 더 크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아연 한 마리가 구리 한 마리보다 더 무겁다는 얘기야.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요. 그럼 아연이 더 무거운 원자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금속판의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금속판의 질량. 금속판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아연이 녹으면서 가벼운 구리가 하나 붙는 거지. 그러면 이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무거운 게 녹고 가벼운 게 붙었으니까.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할 거다. 자, 그리고 디귿. 수용액의 밀도. 여기서 이제 밀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 이걸 밀도라고 하죠. 근데 이 실험을 하면서 용액의 부피는 거의 변화가 없겠죠? 그치? 얘는 일정할 거야. 근데 실험이 진행될 때 용액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해야 돼요. 왜? 수용액 속에는 반응 전에 가벼운 구리 이온을 포함하고 있었어. 근데 반응이 일어나면 가벼운 구리 이온이 석출이 되고 대신 무거운 아연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얘가 하나 나올 때 얘가 석출되고 또 얘가 하나 나올 때 얘가 또 석출되고. 이해돼? 그럼 결국에 황산 아연 용액이 되는 거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 일단 기본 반응이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두 번째. 질산 은수용액에 이번에 구리판을 넣어놨대.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판. 그래서 비커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들어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구리판을 넣어놨다. 먼저 반응성부터 또 비교해야겠네. 반응성은 은과 구리 중에 구리의 반응성이 더 크죠. 이래서 반응성 서열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일단은 구리의 반응성이 더 커. 그럼 구리가 이 용액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구리의 반응성이 더 큰데 반응성이 더 작은 은이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구리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구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부식되면서 구리 이온이 녹아나가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일단 그러면 구리 이온은 구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때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이 두 개의 전자 위치가 중요하겠죠? 이 두 개의 전자 어디에 있다 그랬어? 용액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속판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이래서 금속판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양이온을 잡아당기는데 이때 누굴 잡아당겨? 은이온을 잡아당길 거야. 근데 은이온을 보니까 Ag 플러스로서 전자를 하나밖에 못 얻는 녀석이에요. 그렇다면 두 개의 전자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는 은이온 몇 마리가 붙어야 돼요? 은이온 몇 마리? 두 마리가 여기에 한 번에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야. 돼? 그래서 반응식 적어보면 은이온 두 마리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은이 석출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번에도 자리를 바꿨죠. 근데 이때 이걸 전체 반응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결국 구리는 두 마리의 은이온과 반응하여 구리가 이온이 되고 두 마리의 은이 석출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산화환원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리가 산화된 거고 은이온은 은이 되면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은이온은 환원된 거지. 은이 환원된 게 아니야. 또 은이온이 환원된 거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실험처럼 이온들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한 거죠. 원래 양이온으로는 은이온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 구리 이온이 차지하는 거야. 근데 전하량 보존에 의하여 구리 이온은 2+고 Ag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얘가 두 마리 석출될 때 얘는 한 마리 석출되는 거지. 한 마리 석출? 한 마리 튀어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현재 이 반응은 1대2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도 똑같은 걸 한번 물어봅시다. 기억, 이온수 변화. 이온수 변화. 자, 이번엔 1대1 반응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게 한 마리일 때 석출되는 게 두 개니까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거죠. 이해돼?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거니까 이온수는 증가 감소. 감소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또 니은 원자량은 구리와 은 중에는 은이 더 무겁대요. 은이 더 무겁다고 했을 때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증가하겠지. 구리 한 마리보다 은 한 마리가 무거워요. 그치? 얘보다는 얘가 더 무거워. 그러면 금속판에서 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올 때 이 녀석이 붙을 건데 심지어 한 마리만 붙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붙어요. 더 무거운 녀석이 두 마리나 붙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하겠죠. 디귿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할 거야.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의 관계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어. 당연한 얘기겠죠. 더 가벼운 구리 이온을 포함하게 됐으니. 이해돼? 더 무거운 은 이온은 석출돼서 이제 용액이 없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한다. 금속판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이해돼요? 자, 하나 더 해보자. 3번. 이번에도 CuSO4라고 하자. 또 CuSO4에 나트륨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나트륨. 그럼 용액에 Cu2 플러스 SO4 2-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트륨판을 넣어놨다. 그럼 반응성은 또 누가 더 커요? 반응성은 나트륨이 구리보다
훨씬 반응성이 크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나트륨이 이온으로 뿜어져 나와요. Na 플러스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 그러면 뿜어져 나올 때 얘가 잃어버린 전자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여기에 있다 그랬죠? 그치? 근데 봐봐. 구리 이온이 이제 잡아당겨져서 전자를 얻을 건데 얘는 몇 개 얻어야 돼? 2개를 얻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나트륨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죠. 2개 나올 때 몇 개의 전자 놓고 와요? 2개의 전자를 놓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금속판이 누굴 잡아당겨? 구리 이온을 잡아당겨서 이 구리 이온이 여기에 부딪히면 구리 2마리로, 구리 1마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지. 그럼 반응식. 결국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다가 될 건데, 잃어버린 전자 2마리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 2마리 반응할 때 2개의 나트륨 이온, 2개의 전자가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 구리 이온 하나가 2개의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되고요. 구리로 석출.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2마리의 나트륨과 구리 이온이 반응해서 2개의 나트륨이 이온이 되고요. 구리가 석출된다. 요거네. 또 산화원은 보면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트륨은 산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번에도 푸른색이 연해지겠지. 구리 이온의 농도가 줄어들 거니까. 그럼 반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얘기 안 했네. 그럼 여기에서는 구리 이온의 농도가 점점 많아지죠? 푸른색이 진해지겠지. 얘는 푸른색이 연해지겠지. 이번에도 보기 만들어 보자. 기억. 이온수가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온수가 이번엔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왜? 1마리가 석출이 될 때 2마리의 이온이 튀어나오니까 이온수는 증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니은 나트륨이랑 구리의 원자량을 비교해 보면은 구리가 더 무거워요. 구리가 더 무거워. 잘 생각해야 돼, 이제. 니은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 감소 일정. 비교해 봐봐. 그럼 2마리의 나트륨이랑 구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얘네들은 부등호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럼 금속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봐. 2개의 나트륨이 나갈 때 하나의 구리가 붙지. 그럼 결국 비교해야 되는 건 2개의 나트륨이랑 하나의 구리 중에 누가 더 무겁냐를 알아야 돼요. 이거 할 거면. 근데 그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요. 이때는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이때는 알 수 없어요. 이해돼? 마찬가지로 디귿에서도 수용액의 밀도는 이것도 똑같이 알 수 없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뭐야? 나트륨의 원자량, 구리의 원자량을 비교한 게 아니라 2마리의 나트륨이랑 1마리의 구리 중에 누가 더 무겁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2대1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보기가 나올 거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정리해 볼게. 결국엔 별표 이온 전하량과 반응하는 이온수 비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자, 요거 우리 본 적 있습니다. 언제? 3단원에서 이온결합 얘기할 때 이온결합 물질을 화학식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라 그랬어. 전하량의 비가 뭐 2대 3이면 개수비는 3대 2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봤던 반응식 하나씩 한 번씩 더 적어볼게. 구리 2 플러스와 아연이 반응하면 구리는 석출되고 아연이 2 플러스. 하나 더. Ag 플러스 2마리와 구리가 반응하면 2개의 은이 석출되고 구리가 이온으로 나와. 이 2개만 보자. 보면은 전하량의 비가 이온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2 똑같죠? 그러니까 개수의 비도 몇 대 몇인 거야? 1대 1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자, 전하량의 비가 1대 2죠, 이번엔. 그치? 그럼 반응하는 이온의 개수비는 2마리가 석출될 때 1마리가 이온이 되죠. 2대 1이지. 돼?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하자. 우리 했던 게 누구야? Cu2 플러스와 ENA가 반응하여 구리는 석출되고 ENA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 전하량의 비가 2대 1이죠? 개수의 비는 1대 2로 반응하네. 근데 이온수 증가 감소를 따질 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온만 봐, 반응식에서. 이온이 전하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 전하량이 감소했죠? 그러면 이온수는 증가하는 거야. 전하량이 감소하면 이온수는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 거지. 봐, 쉬워. A랑 B가 반응을 한대. A 2 플러스라고 하자. A2 플러스랑 B가 반응을 한대. 근데 A는 석출됐고요. B가 B 플러스로 나왔대요, 이번에. 근데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준 거야, 힌트. 힌트로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수가 증가했대요. 이온수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는 B가 몇이라는 이야기일까? 1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니? 얘가 2잖아. 그럼 이온수가 증가하려면 전하량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면 2랑 1이 돼야겠지. 왜? 이온 전하량은 1, 2, 3 중 하나니까. 이렇게 써먹으란 얘기야. 자, 한 번 더. 그러면 만약에 이온수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B는 몇일 거야? 무조건 3일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먹으란 얘기죠. 자, 이거 이용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5번째. 그래서 이온 전하량의 비와 이온 반응의 개수비가 반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반응식도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A2 플러스랑 B가 반응해서 A는 석출될 거고 B가 3 플러스로 나온대. 오케이? 그럼 이거 반응식 개수 어떻게 할 거야? 개수비가 여기 전하량비가 2대 3이니까 반응의 개수비는 3대 2가 되겠지? 그럼 봐. 3마리의 이온이 A로 석출되는 거야. 그럼 석출된 A는 몇 개겠어? 또 3개겠지. 그러면 2마리의 이온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반응한 금속비는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2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반응식도 이렇게 빨리 쓸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반응식 뼈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6번째. 자, 이온수의 변화량을 이용하는 것도 마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온수의 변화량을 이용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자, 이온수고 여기가 시간이래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수가 이렇게 일단 감소를 했대. 근데 처음에 10N이었대. 근데 나중에 여기 8N이 될 때가 있대. 이 8N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거 물어볼게요. 반응식은 이렇게 된대요. A2 플러스랑 B가 반응하여 A는 석출되고 B가 3 플러스로 나온대. 3 플러스도 뭐 알아내야 되는 거지 결국에. 왜? 이온수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으니까 전하량은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B의 전하량은 몇이겠어? 3일 수밖에 없죠. 그럼 반응식 빠르게 써야죠. 개수의 B가, 전하량의 B가 2대 3이니까 반응의 개수의 B는 몇 대 몇이야? 3대 2대 3대 2인 거죠. 위의 반응.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변화량을 이용할 건데 이 반응이 1회에 일어나면은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1회당 이온수 변화. 잘 봐. 반응물 쪽에 적혀있는 이온은 없어지는 녀석을 써준 거죠. 반응물 쪽에 있는 이온은 얘는 석출될 거야. 석출될 거.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몇 개가 없어진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3개가 없어질 때 동시에 생성물 쪽에 있는 이온은 생성될 거죠. 그럼 3개가 석출될 때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니. 그쵸? 그러면 이 반응을 한 번 할 때마다 이온수는 몇씩 줄어? 1씩 줄어들 거야. 이해돼? 이해돼? 안 돼? 1씩 줄어들 거야. 근데 여기에 상태를 물어본다는 건 지금 이온이 몇이 줄었어요? 2만큼 줄었죠? 2 줄었다는 얘기는 몇 회 반응한 소리니? 2회 반응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2회 반응했다는 소리는 몇 개 없어져야 돼? 6개 없어지고 몇 개 생겨? 4개 생긴 거야. 그럼 잘 봐봐. A는 처음에 몇 개 있었어? 10개 있었죠? 처음에 이온수가 10이니까. 얘가 10개 있었어. 근데 2회 반응해야 되니까 6개 없어지겠지? 그럼 몇 개 남아야 돼요? 아직 A 이온이 4개 남은 상태야. A 이온이 4개가 남고 그러면 6개 반응할 때 B는 몇 개 생겨야 돼요? 4개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4개가 있는 상태네 지금. 이해돼? 그래서 현재 여기의 상태에서는 A가 A2 플러스지. A2 플러스가 4개 남은 상태며 그리고 B3 플러스가 4개 생성된 상태가 저기 8개의 상태인 거지. 이해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량을 이용하려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뭘 할 줄 알아야 돼? 반응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 반응식을 세우고 이 반응식에 따라서 몇 회 반응했냐? 1회 반응할 때마다 이온이 몇 개씩 변하냐를 알고 최종적으로 이온이 몇 개 변했다라는 걸 통해서 몇 회 반응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요. 이 반응식대로 횟수대로 반응을 시켜보면은 그 위치에서의 이온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몇 개씩 있는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계속 반응이 더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왜? A가 남아 있을 거니까.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자, 금속 반응성 서열을 위에다 쭉쭉 써놨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 케이스가 하나 있어. 누구야? 수소.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들어가 있죠. 똑같이 하면 돼. 얘는 뭘로 들어간 거냐면은 산의 대표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산, 엑시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니죠? 일곱 번째라고 할까? 일곱 번째. 마그네슘이랑 HCl이 반응하는 경우 한번 확인해 보자. 마그네슘과 HCl. 그러면 HCl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반응성 비교해봐.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은 여기에 있고 수소는 여기에 있잖아.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크지? 그럼 마그네슘이 어떻게 돼?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Mg2 플러스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동시에 해보자. 결국에 이 H 플러스 두 마리가 붙겠죠, 이번에. 이해돼? 근데 붙을 건데 얘는 금속이 아니지. 석출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여기 부딪힘과 동시에 뭘로 방출되는 거야? 수소 기체로 튀어나오는 거야, 결국엔. 이해돼? 그래서 반응식 보면 마그네슘 이온과 마그네슘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나오고 H2가 발생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 됐으니까 전자 잃어버려서 산화된 거고, 수소는 수소 이온이 수소가 되면서 수소 이온이 환원된 거지. 그렇지? 그럼 이 반응에서는 여기 달라붙는 금속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마그네슘 판이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금속판의 질량은 무조건 감소하겠지. 있지? 달라붙는 애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용액의 밀도 역시 무조건 감소하겠죠. 왜? 무조건 감소? 무조건 증가하겠죠. 왜? 수소 이온은 제일 가벼우니까. 수소보다 가벼운 건 없으니까.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요 수소 가지고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녀석들이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근데 모든 금속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수소보다 뒤에 있는 금속의 경우에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염산에 들어간다라고 한들 이온으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응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이럴 경우엔.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통합과학 수준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거보다 더 쉬워요. 사실 문제를 풀 때 난이도 조금 올려서 한 거야, 내가. 알겠어? 근데 나중에 여기 단원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내가 한 것보다도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산화환원 파트가 화학 원에도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그 너네 이 화학 파트 통합과학 수업을 누가 해주실 거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화학 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수업을 해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자기의 지력을 뽐내고자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막 괜히 교과서에 있는 건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화학 원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알겠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 파트는 화학 원 수준으로도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근데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 뭐 성실하게 교과서 위주로만 수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닥쳐봐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수업 상황에 맞춰서 뭐 난이도를 더 올리든 낮추든 할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다 대응해서 해드릴 거니까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배웠다고 쫄 필요는 없다잉.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산화 반응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9주차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숙제는 216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네요. 540번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